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딸과 아들 하나씩을 기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평소 깐깐한 편이고 성격 안 좋던 시어머니는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더 폐악질을 부리게 된 바람에 최근에 손절을 한 상황인데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좋게 좋게 넘어가 주니까 날이 갈수록 무리한 요구를 해대고 뻔뻔해지는 시어머니였던지라 남편과 제가 많이 힘들었었죠. 최근에는 선을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었기에 남편과 함께 아예 인연을 끊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내가 집에다 둔 시계 어디 갔는지 알아? 부장님한테 선물 받은 시계인데 요즘 들어 보이질 않네? 내 생각에는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 같아. 왜, 저번에도 집에 오셨을 때 커피 믹스며 호박즙이며 한껏 가방에 담아가셨잖아.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자꾸 집안 물건을 가져가시네. 엄마가 남자 시계를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내가 저번에 중고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하는 법 알려드렸었거든. 그 뒤로 길에서 비싸 보이는 물건 챙기신다고 말씀하셨어. 우리 집에 놀러 오실 때도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 있으면 안 쓰냐고 물으시고 가져가고 그러셨었거든. 아, 그러고 보니까 말없이 믹서기도 최근에 가져가셨잖아. 이제는 아예 묻지도 않고 물건을 막 가져가신다 이거네? 어머님께 일단 여쭤보기는 할 건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번 엄마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추궁하듯이 묻지는 말고.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혼자 돼서인지 엄마 부쩍 예민해졌잖아. 어쩌면 합가는 힘들다고 우리가 말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합가 그냥 슬쩍 말해보시는 건 줄 알았더니 나한테는 뭐 같이 지내면 좋지 않냐 정도로만 말씀하시던데. 당신이야 뭐 내키지 않아 할 거 아시니까 그렇게 말했겠지. 어머님, 집에 찾아보니까 남편이 선물 받은 시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혹시 어머님이 모르고 가져가셨나 해서 여쭤봐요. 그래, 내가 챙겼다. 어차피 시간이야. 뭐 벽에 걸린 거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핸드폰에도 시계 다 딸려 있는데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난리인지 모르겠구나.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남편이 회사 상사한테 선물 받은 거라서요. 준 사람 성의도 있는데 어머님이 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하는구나. 네? 말을 이상하게 하다뇨.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말실수를 했을까요? 아니, 시어머니가 돈이 필요해서 물건 좀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니까 하는 말이다. 설마 하니 내가 합가 얘기 꺼냈다고 미리부터 이렇게 핍박하는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합가 얘기랑 상관없이 남편 시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물건 가져갈 때는 좋게 좋게 말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말을 세게 하냐 이거다. 내가 물건 챙겨갈 때 너한테 하나하나 다 물어보는 거 눈치 보여서 말없이 챙겨왔던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무안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민우 앱이 살아있었어도 네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했겠냐? 에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계시나 안 계시나 저야 어머님께 늘 똑같이 대하고 있는데요. 그럼 네가 민우 앱이 있을 때부터 나를 그냥 개무시했다는 얘기로구나. 내가 그걸 이제야 눈치챈 거고. 저는 단지 남편 시계 돌려주셨으면 해서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드렸던 건데 오해세요. 그럼 사람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지 그랬니? 내가 말이 나와서 말이지. 너 후랑 결혼하는 거 솔직히 반대였다. 애가 못 배워서 그런지 말하는 것마다 교양 없는 게 팍팍 묻어나서 말이다. 그런 말씀은 제가 오늘 또 처음 듣네요. 내가 그동안 벼르고만 있었지. 너 엄청 많이 참아줬다. 이 말 아니냐. 못 배워서 무식한 걸로 족할 일이지. 애가 왜 눈치까지 없니? 왜 사람이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먹어? 교양이 없다거나 무식하다거나 하는 얘기도 이 나이 먹도록 처음 듣고요. 40 넘을 동안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서 좀 황당하네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우는 버젓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한 애 아니냐. 그런데 너는 말이 좋아 주부지 사실상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아니니. 로봇 청소기에 세탁기에 식기 세척기가 일을 다 하지. 애 기르는 거 말고는 네가 하는 게 뭐냐? 집에 갈 때 보면 육아조차도 민우가 많이 도와주고 있던데 네가 하는 게 뭐냔 말이다.
그러니까 제가 무식하고 교양 없다는 이유가 주부라서 그런 거라 이 말씀이시네요? 내 말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잠자코 끝까지 듣기나 해라. 민후도 대학 나왔고 나도 어려운 시절에도 대학 나온 엘리트 아니냐. 그런데 너는 고등학교 졸업에 사도는 초졸이니 수준 차이가 당연히 나지 않겠냐? 어머님,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 나오기는 했지만 일부러 대학을 안 간 거고요. 어머님만 초졸이지 돌아가신 아버지는 대학 나오셨어요. 어쨌거나 초졸 엄마 둔 건 맞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랑 남편이 어머님 집에 청소며 반찬 드리러 갈 때 엄마도 같이 가서 많이 도와줬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도 사돈 올 때마다 내가 입이 근질거리는 거 참느라 늘 고생이다. 자꾸 남편 잃어버린 똑같은 처지인 거는 왜 볼 때마다 얘기를 한다니? 왜 사람 볼 때마다 짜증나게 내 몸 불편한 거 얘기하면서 동병상련 취급을 하냐 이 말이다. 나랑 사돈이랑 수준부터가 다른 사람인데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깐깐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였지만 제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것부터 엄마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까지 알게 되니 정말 실망이 컸죠. 맘 같아서는 그간 집에서 가져갔던 물건을 다 토해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 역시도 이 얘기를 듣고 많이 화를 내더라고요. 장모님이 평상시부터 챙겨줬던 걸 그렇게 표현했다고? 엄마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네. 어머님이 하신 말 곱씹어 볼수록 너무 분해. 집에 있는 물건들 왜 도둑질 했냐 따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애들 돌보고 집안일 하시는 거 실제로 보시는 것도 아니잖아. 정말 서러워서 눈물 쏟아지려는 거 간신히 참았어. 어머님은 대체 왜 그렇게 날 미워하시는 거야? 사실 엄마가 좀 학력 콤플렉스가 있는 편이거든. 그래서 남들 많이 무시하면서 자기 자존감 채우려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 어머님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학도 나오셨다면서? 그러고도 학력 콤플렉스가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게 나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아빠한테도 물어봤었거든. 듣자 하니 더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장남이 좋은 대학 갔으면 됐다면서 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는 바람에 혼자 벌어서 간신히 대학 갔대. 어머님 가신 대학이 어디인데? 말끝마다 교양하시는데 대체 무슨 대학이길래 그렇게 사람을 지적질이신지 궁금할 정도야. 서울권 대학이라고만 얘기하고 자세히는 말을 안 해줘서 모르겠네.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닌가 보다. 어머님 성격에 좋은 대학이면 어디라고 콕 집어서 바로 말씀하셨을 텐데. 엄마도 막상 영어 단어 같은 것도 헷갈리는 거 보면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아냐. 얼마 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냐고 TV에 무슨 퀴즈 같은 거 나온 적 있는데 모르는 눈치더라고. 그나마 여름이 썸머인 거 하나 딱 알고 있더라. 뭐야, 여름이 썸머인 거 딱 하나 알고 계신다고? 그 정도 수준이면 어머님보다 우리 엄마가 훨씬 더 똑똑하겠다. 장모님이 영어 잘하셨던가? 왜 나는 몰랐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국인 상대하는 식당 운영했었거든. 식당 일 도우면서 영어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다가 능숙해졌다고 들었고, 지금도 계속 그 식당 운영하고 계시니까 훨씬 더 잘하겠지. 막 외국인이랑 회화도 가능하고 그러신가? 그러면 나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건데. 나야 뭐 토익 한다고 영어 단어만 줄줄 외우고 있다 뿐이지 외국인이 말하는 거 들으면 머리 하얗게 되거든. 간단한 회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또 모르지. 어찌됐든 사계절 영어로 읊는 정도는 충분하겠지만. 나중에 장모님이 엄마 콧대 좀 눌러줄 날이 오면 좋겠다. 그렇다고 또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마련할 건 아니지만. 다리도 불편해서 우리 집에도 가끔 오시는 분이 식당까지 갈 일이 또 있겠어? 장모님이 엄마 돌봐드리러 따로도 가신다며? 굳이 식당에서 외국인들 상대해야만 영어 쓸 건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외국어 쓸만한 흐름이 되면 쓰면 되는 거지. 사실 시어머니가 초졸이라는 점을 짚어가면서 저와 엄마를 무시하기는 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 남편의 말을 걸러 들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막말은 날이 갈수록 정도를 더해가더군요. 하루는 저와 엄마가 시어머니의 집에 방문해 김장 담그는 걸 도와준 일이 있었는데요. 사돈, 배추를 너무 푹 절이셨네요.
잎이 어느 정도 하느적거릴 정도로만 절여야 아삭하면서도 시원하게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김장해 왔고 제 입맛에 그게 맞거든요. 제가 식당 김치 갖다 드릴 때 맛있어 하시길래 말씀드려봤어요. 혹시 레시피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도움 드릴게요. 레시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어머님. 만드는 법을 영어로 레시피라고 그래요. 김치 담그는 법 엄마가 자세히 알려드리겠다고 하시네요. 예, 내가 사돈한테 물었지. 너한테 물었니? 그리고 내가 그런 간단한 영어도 정말 몰라서 물었겠어? 나 그 어렵던 시절에도 대학 나온 여자다. 알죠, 어머님.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무슨 대학 나오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잘 안 만나시는 것 같고, 대학 시절 얘기는 거의 안 하셔서요. 김장이나 도울 일이지. 대학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니? 왜? 이름 들어보고 별거 없는 대학이면 속으로 무시라도 하려고 그러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냥 궁금해서요. 애 둘 키우는 엄마 됐어도 아직 우리 애가 많이 어립니다, 사돈.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애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야 먼저 선빵 날리는 사람 아니면 좋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교양 없이 괜히 시비 트고 그러는 거 아니면 건들지를 않아요. 저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돈, 혹시 집에 요구르트 있나요? 요구르트는 왜요? 사놓은 거 아마 몇 개 있기는 할 텐데. 오늘 내일 바로 먹을 김치면 발효 잘 되게 조금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신김치도 좋아하시던데 살짝 넣어볼까 하고요. 세상에, 김치에 무슨 요구르트를 넣는다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또 난생 처음 듣네요. 식당 일 안 한다고 사람 놀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요구르트 써서 김장해도 좋아요. 고춧가루 요구르트에 살짝 불려놓거나 하면 설탕 성분이며 유산균이 발효도 돕고 감칠맛도 끌어올려 주거든요. 내가 살다 요구르트 써서 김장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구나. 몰상식한 얘기 그만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렴. 진짜 김치 더 맛있게 돼서 그러는 건데요, 어머님. 닥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넌 어떻게 된 애가 쫑알쫑알 시애미가 하는 말에 죄다 참견질이냐. 이렇게 꼭 언성을 높여야 말을 들을 거니? 친정엄마와 함께 김장을 도와주러 갔더니 벌컥 화를 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아무리 대학을 본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더 요리의 전문가인데 말이죠. 엄마 역시 당시에는 별말을 하지 않고 김장을 마무리 지었지만 나중에는 제게 이게 대체 무슨 경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사돈 몸도 많이 불편하고 같이 남편 일은 처지라서 내가 그간 많이 돌봐줬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니? 내가 그래도 사돈인데 며느리라고 너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어? 미안해, 엄마. 안 그래도 어머님이 엄마 때문에도 그렇고 나 때문에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더라고. 며느리며 아들이 꼬박꼬박 방문해서 집 청소도 해주고 돌봐주겠다. 연금 나오는 걸로 노후까지 보장됐겠다. 몸 불편한 거 말고 대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이 그렇게 늘 불만인지 모르겠구나. 남편이랑 나한테 합가 요청했었는데 거부했던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 아니, 그렇게 합가를 요청할 거면 뭐 보태주는 거라도 있어야 받아들일 거 아니냐. 합가해봤자 맨날 잔소리만 할 거고 애들 둘에 너랑 사위까지 비좁은 집에 사람 더 살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사람이 뭐든지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합가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니?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있다면서? 모르겠어. 어머님이 대체 왜 그렇게 만족 못 하시는지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듣자니까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리고 사돈 말이다. 나한테는 대체 왜 불만인 거냐? 식당일 바쁜데도 꼬박 먹을 거 챙겨주고 도와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니 황당하다, 황당해. 동병상련인 처지라고 계속 신경을 써줬더니 사람이 왜 그런다니? 안 그래도 엄마가 자꾸 동병상련인 처지라면서 엮는 게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봐. 본인은 대학 나왔는데 엄마는 초등학교 졸업이라면서 차이를 두고 싶으신 것 같더라. 세상에? 그게 이유면 별 유난 다 떠는 여자라고밖에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앞으로 사돈. 아니, 그년 얼굴을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야 말이지.
어머님도 화가 나기도 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 아버님까지 돌아간 마당이니 그냥 기분이 이유 없이 나쁠 만하지. 그렇다고 이해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가 그년도 아니고 네 얘기를 기분 나쁘게 꼬아들을 일은 없지. 자기가 대학을 나왔으면 나왔지. 그걸로 유세지를 하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다. 막말로 대학 나와서 그렇게 잘난 여자가 교양 없이 사돈인 내 앞에서 딸한테 닥치니 뭐니 그런 폭언을 한다니? 그리고 무슨 선빵을 날리니 많이 하면서 표현부터가 저급하더만. 무슨 대학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순따라지 대학인 게 틀림없을 거다. 저도 화가 많이 났지만 저보다 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엄마였기 때문에 달래느라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엄마를 달래고 싶지도 않은 것이 시어머니를 용납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건을 멋대로 훔쳐가 놓고 뻔뻔하게 구는 것이며 엄마 앞에서 제게 언성을 높이는 것이며 음식 전문가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까지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죠. 저는 남편이 일전에 말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엄마의 영어 실력을 한번 뽐내 시어머니의 콧대를 눌러주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운을 띄울 테니 영어 실력을 뽐내라 했지만 엄마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사돈 양반이 학력 가지고 잘난 척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엄마도 그렇게 하면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엄마도 알잖아. 사람에 따라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서럽고 분통이 터지면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어? 김서방도 알고 있고 얘기가 된 거니? 엄마가 영어 실력 보여줘서 시어머니 콧대 눌러주는 거? 그거 내 생각이 아니라 김서방 생각이야. 그래. 네 말대로 사돈 앞에서 내가 영어 실력을 보여준다고 치자. 그거면 앞으로 네가 스트레스 받을 일더는 없는 거니? 잘 해결이 되기만 한다면야 나도 협조하도록 하마. 무대는 내가 다 세팅해 놓을 테니까 엄마는 딱 중요할 때만 나서주면 돼. 엄마를 간신히 설득한 저는 시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다 같이 모일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다가온 엄마의 생일날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TV를 보던 중 나온 영어 단어를 남편이 모르겠다면서 운을 띄웠고 저는 엄마에게 단어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정답을 영어로 말하면서 우리말로 뜻풀이까지 해주며 유창하게 실력을 뽐내자 시어머니는 피식 웃음을 흘리더니 뜻이나 알고 말을 하는 거냐 비웃더군요. 어머님, 엄마가 이래봬도 영어 능력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국 사람들 상대하는 식당 차리셨는데 어릴 적부터 거기서 일하셨거든요. 어지간한 영어 능력자들보다도 더 잘하는걸요? 영어 단어 그래봐야 조금 아는 걸로 뭐 대단하다고. 영어로 된 신문도 가끔 읽습니다, 사돈. 식당에 외국인 손님들만 하루에 수십은 찾아오는데 회화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회화라고 해봤자 가격 얼마냐, 이거 맛있다, 뭐 그런 수준이겠죠. 어디 가서 그 수준으로 영어 한다고 하면 창피당하는 수가 있어요. 사돈은 대학도 나오셨으니까 영어를 아주 잘하시겠네요? 지금 하신 말씀을 영어로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배운 사람은 원래 어디 가서 지식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다고 사돈이 빈수레라는 게 아니라 제 가치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 한계전부인 엄마도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머님은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 뭐 특별한 거 보여주실 거 없으세요? 너 지금 시어머니를 시험하려는 거니? 그래, 사돈 양반이 영어 잘하는 거야 잘 알겠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네 앞에서 무슨 공부 잘하는 거 티내면서 쇼라도 하라는 말이니? 사돈, 많이 배우신 건 알겠는데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초등학교 졸업은 영어 잘하면 안 되나요? 제가 쇼라도 했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번에 김치 만들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자꾸 심기를 건드시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나이에 걸맞은 최소한의 교양은 있어야지. 어린애도 아니고 영어 좀 배웠다고 잘난 척을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짜증이 많이 나셨는지 시어머니는 남편이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뛰쳐나갔습니다. 엄마도 저도 남편까지도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죠. 남편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과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엄마도 저도 혈압이 올라 쓰러졌을지도 모를 정도로 화가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언성을 한번 높였던 시어머니는 그 뒤로 저와 엄마를 대하기가 편해지기라도 한 것인지 사과는커녕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늘 욕을 섞거나 폭언하셨는데요. 남편이 말리며 중재하려고 해봤지만 오히려 역정만 내는 분이 시어머니였고 저와 남편은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집에 들르는 거 이제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 당신이 혼자 가서 집 치워드리든지 말든지 해. 용돈 드리는 것까지는 내가 막진 않을게. 나도 엄마한테 요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아니, 사람이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그렇게 막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나 당신이 역정 낼까봐 그간 말 못했었던 건데 어쩌면 어머님 대학 안 나오신 거 아닐까? 엥? 엄마가 대학을 안 다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님 성격에 정말 대학 나오셨으면 어디 대학 나왔다 정도는 말을 할 법하시잖아. 그런데 어디라고 밝히지도 않으시고 그런 화제가 나온다 싶으면 유독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나나 엄마 학벌로 괜히 공격하는 것도 괜히 자기 공격 안 당하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얼마 전에 당신이 그런 말 했으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했을 텐데 일리가 있다. 엄마 솔직히 대학 나왔다고 하는 것 치고 영어도 별로 할 줄 모르고 가끔 간단한 단어도 틀릴 때가 있거든. 간디를 인도 대통령 아니냐고 우기시길래 내가 기겁했었던 적 있다고 말했었나? 맞아. 간디인도 대통령이라고 우기셨었던 거 기억난다. 그리고 왜 뉴욕이 미국 수도라고 우기셨던 적도 있잖아.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엄마가 대학 안 나왔으면서 거짓말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이 그럼 친척들한테 한번 알아보면 안 될까? 왜? 시이모분도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이랑 사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던데. 당신이 잘만 얘기하면 말해주실 수도 있잖아. 내가 정말 어지간하면 안 이럴 텐데 속이 터져서 그래. 걱정 마. 당신은 나만 믿고 있어. 남편은 얼마 뒤 시어머니의 진짜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이모로부터 들은 시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라고 하더군요. 본인도 저의 엄마와 마찬가지로 초졸이면서 거짓말로 저와 남편, 엄마까지도 핍박을 해왔다는 게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저를 말리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학벌 콤플렉스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말을 해줬는데요. 어릴 적부터 돈을 버느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고 무식하다는 말을 자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막힌 사실이기는 했지만 속이 후련해진 저는 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그럴 줄 알았다며 통쾌해하시다가 이내는 시어머니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죠. 살다 보니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구나. 사돈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불쌍한 사람이다. 하고 넘어가 주자꾸나. 엄마가 풀렸으면야 나야 괜찮지. 굳이 또 밝혀봤자 시어머니 성격에 인정 안 하려고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창피해서 아예 집 밖으로 안 나오실지도 모르고. 김서방한테는 네가 앞으로도 더 잘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네 편 들어주는 남편이 흔하지 않다? 남편도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 물건도 자꾸 가져가시고 합가 얘기하면서 부양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정 떨어질 만하지. 합가야 솔직히 너희들이 원해서 해야지. 강요한다고 될 일이냐. 사돈이 몸이 불편한 건 알겠지만 사람이 그 나이 먹었으면 성숙해져야 할 텐데. 어쨌거나 네 말 들으니까 이 엄마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구나. 앞으로 사돈이 또 뭐라 한 소리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겠어. 시어머니가 학력을 속인 것에 대해서 알고 보니 그간의 폐악질이며 막말들이 그리 놀랍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양이며 지식 운운하면서 사람들에게 언성을 높였었지만 정작 본인이 든 것이 없고 지닌 것이 없으니 그랬구나 싶어 오히려 짠한 마음도 있었죠. 물론 이런 짠한 마음과 별개로 시어머니가 불편해졌기에 남편이며 저며 엄마까지도 방문할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또 발작을 하더군요. 너 요즘 내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대체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연락하면 제깍제깍 받기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요즘 애들이 공부 도와달라고 해서 많이 바빴네요.
최근에 친정 가서 엄마 일도 거들고 그러느라 정신도 없었고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그래도 무슨 일인가 궁금한 게 사람 심리 아니니? 느그 애미가 초졸이라 그런가 친정만 다녀오면 아주 애가 멍청해져서 오는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느그 애미라뇨. 혹시 술 드셨어요? 이게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야, 이정신 머리 없는 년아. 너 앞으로 친정 금지다. 어디 이게 지 애미가 싸고 도니까 기만 살아가지고. 그럼 네 아들도 시댁 금지. 뭐, 지금 너 뭐라고 했니? 네 아들? 네 아들이라고 했니? 이게 미쳐서 시애미한테 쌍욕을 하고 있어? 쌍욕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고요. 느그 애미에 비하면 네 아들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너 정말 미쳤어? 당장 취소하고 무릎 꿇고 빌어라.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냐.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잖아요. 혹시 어릴 적부터 돈 버느라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 하셔서 못 들어보신 속담인가? 무슨 소리냐? 내가 초등학교 졸업이라도 했단 말이냐? 이게 무슨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떠들고 있어. 시이모님한테 다 들은 사실이에요. 어머님, 초등학교 졸업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학력 위조는 좀 많이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아니, 솔직히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렇지. 간디가 인도 대통령이라는 건 좀 너무하시네. 너 입 다물어. 닥치고 빨리 사과부터 하라고. 어머님, 입을 닥친 채로 어떻게 사과를 하겠어요. 적당히 무식하셔야 제가 뭐라 반박을 하지. 너 앞으로 내 얼굴 절대로 볼 생각하지 말 거라.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각오하고 있고, 알겠니? 먼저 막말하신 시어머니 말 듣고 남편이 어지간히 그렇게 하겠네요. 사과하시기 전까지 저도 용서해 드릴 맘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에게 그간 당한 서름과 짜증을 한 번에 다 갚아주니 속이야 주우련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도 저와 엄마가 당했던 폭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니 이런 일이 있고서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용돈도 끊기고 혼자 불편한 몸으로 생활하다 보니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최근에는 슬며시 며느라가 어떻게 지내니 하면서 저희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른 척 넘어가려 들고 있지만 사과하기 전까지는 궁금해하지도 마시라고 쏘아붙였더니 대답이 없네요. 학력을 가지고 사람 무시한 것도 모자라 본인의 학력까지도 속였던 시어머니. 그 못된 시어머니를 혼내주기까지의 사연이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남편이 죽은 뒤로 김밥 장사를 하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는데요. 오냐오냐 하면서 기른 아이다 보니 철이 없는 면이 있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었죠.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들, 오늘 상견례한 집안 사람들 말이다. 내 생각이지만 영 느낌이 싸하구나. 상견례 자리에서는 재미있게 잘만 말하더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엄마? 아니, 직업이 뭔지 물어보는데도 그게 왜 궁금하냐고 쏘아붙이신 것은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김밥 장사 한다니까 픽 비웃었던 거 기억하니? 장인 장모님이 그래서 바로 해명했었잖아. 비웃은 게 아니라 김밥집에서 얼마 전에 가족끼리 갔다가 웃긴 일이 있었다고. 그거 떠올라서 웃은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사돈 양반이야.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며느리 될 애까지 거기서 실실 웃고 있는데 내가 넘어가란 말이냐? 엄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부모님이시잖아. 그냥 좀 넘어가자. 아들 체면 생각해서라도 좀. 네가 그렇게 체면 중시하는 줄은 몰랐구나. 나이 30 먹도록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고 있어서 나는 남 시선 의식 안 하는 줄 알았지. 아, 또 그 얘기야, 엄마? 나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하는데 안 된 거라고 말을 했잖아.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엄마한테 말하고 5년 내내 내가 제대로 새벽에 잠을 못 잤어. 엄마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꼭 붙어야 하는데
늘 모자랐던 날 얼마나 원망했다고. 그런 것 치고는 먹을 거 잘 먹고 놀러도 잘만 다니더구먼. 솔직히 너, 내가 김밥 장사한 돈으로 건물주 행세하고 다니면서 나한테 뭐 제대로 효도한 일이라도 있니? 남들한테 우리 아들이 사업으로 자수성가해서 건물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엄마도 아들이 변변찮은 대학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날백수라고 하는 것보다 그게 좋잖아. 아무리 내가 애원했어도 결국 엄마도 동의한 일인데 왜 그래? 솔직히 엄마도 내가 창피하니까 내 거짓말에 동참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아들, 그러지 말고 사돈이며 며느리한테 솔직히 말하자. 결혼할 사이인데 네가 무일푼 백수라는 거 감추면 어떡하니? 어차피 내가 번 재산이야. 나중에 네가 다 물려받을 건데. 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친구들이랑 싸울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듣던 얘기가 뭔지 알아? 압이 없는 자식이라는 얘기였어. 어떻게 또 소문이 나는지 항상 선생님이며 친구들이며 귀신같이 내가 아빠 없는 거 알고 있더라. 아빠 없는 자식 소리 듣고 자라게 해놓고 이제 와서 나 백수 소리까지 듣게 할 작정이야?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랑 아무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오너라. 나 친구들이랑 밤새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결혼하면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할 텐데 이럴 때라도 코 삐뚤어지게 마셔야지. 엄마랑 얘기 좀 하자고 제발. 어차피 집에 가봤자 엄마 지긋지긋한 잔소리만 할 거잖아. 내 인생 어차피 아빠 없는 것 때문에 충분히 망가졌으니까 거기에 잔소리까지 얹지는 말자. 오케이? 아비 없이 자란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잠까지 아껴가며 김밥 장사를 하면서 부단히도 노력한 덕분에 저는 건물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은 것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늘 모자라다고 투덜대기만 할 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막상 수험서를 펴놓고도 공부하지 않는 아들이 속이 타 잔소리를 해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먹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가 반대하는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신혼집을 따로 장만해줬음에도 계속 많은 것을 요구하는 아들이었죠. 엄마, 이번 달 용돈 100만 원만 좀 더 붙여줘봐. 아무래도 이래저래 쓸 돈이 많아서. 뭘 하길래 한 달에 300만 원을 넘게 쓰고 있어? 500만 원 넘게 쓰는 바람에 엄마 힘들다고 말한 게 불과 2달 전이다. 신혼 초다 보니까 집사람이랑 이래저래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러지. 그래, 너 말 잘했구나. 안 그래도 걔 SNS에 보니까 비싼 곳에 비싼 음식에 비싼 것만 펑펑 누리고 있더구나. 걔 회사에서 격리 일하면서 벌이도 시원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난다니? 원래 부부는 뭐든 같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집사람이 다른 데에서는 많이 검소하게 아끼고 있어. 엄마 잔소리 좀 많이 지겹다. 그래서 100만 원 더 붙여주겠다고 말겠다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며느리 편을 드는 거냐? 당연히 해야 할 말도 잔소리라고 하면서 지겹다고 말하니 내가 속이 편하겠니? 아, 그러면 집사람한테 엄마가 직접 말을 하든가. 왜 맨날 나만 사이에 끼어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알겠으니까 조만간 며느리 한번 직접 데리고 나오너라. 주말에 날 잡으면 되겠니? 잔소리 하려고 정말 만나기까지 하려고? 좋은 얘기도 한두 번 들으면 질린다는데 왜 그렇게 잔소리를 못해서 안달이야? 너나 며느라기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겠어? 벌이가 시원찮으면 그 벌이에 맞춰서 쓸 생각을 해야지. 남들 다 하는 거 따라간다고 신혼집도 40평 넘는 곳으로 장만해, 차도 장만해. 그러다가 엄마 아프기라도 하면 너 대체 어떡할 거냐? 엄마 김밥집 장사 잘 되고 있잖아. 관리자랑 직원 적당히 구해서 관리시키고 일하게 하고 수급만 따박따박 하면 되지. 인생 쉽게 살려고 하지 마라, 아들. 그러다가 개고생하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는 수가 있어. 자꾸 엄마가 내 인생에 저주를 퍼붓듯이 말을 하니까 내가 힘이 빠지는 거야.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곱게 할 수 없어? 왜 맨날 잔소리만 하고 나 힘들게만 하는 거야? 네가 잘해야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을 하든지 하지. 아, 몰라. 모르겠으니까 집사람 나중에 따로 만나든지 집에 찾아오든지 해. 올 때 김밥은 지겨우니까 들고 오지 말고 갈비 같은 거 챙겨와. 결혼을 하고도 철이 없는 아들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으니 그래도 기대 볼 것은 며느리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아들을 좀 잘 보살펴주면서 케어를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끼리끼리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아들처럼 철없고 나태한 것이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주말에 갈비를 들고 신혼집을 방문했는데 완전 돼지우리가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어질러진 집에 한숨이 나왔죠. 얘 이게 대체 뭐니? 집에 물티슈며 머리카락이며 먼지며 죄다 뒹굴고 있잖아. 냉장고에 무슨 빨간 국물인지 핏덩이인지 잔뜩 묻은 건 또 뭐고? 설거지는 얼마나 안 했으면 이렇게 쌓여 있어? 아, 그이가 설거지 담당인데 아직 안 치우고 있어서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머님. 그리고 냉장고에 묻은 빨간 국물은 아마 떡볶이 같은데 저도 묻은 줄은 몰랐네요. 그걸 대답이라고 하는 거냐? 그럼 집에 뒹굴고 있는 먼지는 어떻게 된 건데? 네, 어머님. 그건 조만간 로봇 청소기 살 거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로봇 청소기가 깨끗하게 청소해 줄 건데 사람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로봇 청소기 주문한 거 기다린다고 집을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니? 아직 로봇 청소기 주문은 안 했어요. 기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잘 안 보이네요. 청소를 잘한다 싶으면 내구도가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괜찮다 싶은 건 남들한테 좀 내세우기 어려운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서요. 대체 니들 무슨 생각으로 신혼집을 장만해달라고 한 거냐? 난 처음 볼 때 이게 돼지우리인 줄 알았다. 브랜드고 나발이고 로봇 청소기한테만 기댈 게 아니라 니들이 치우든지 해야 할 거 아냐?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일주일 내내 회사 일하면서 고생하다가 주말에 좀 쉬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에 불쑥 찾아오셔서 역정만 내시면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솔직히 이 집도 그이가 다 장만한 거고 그이가 건물주로 일하면서 그 돈으로 로봇 청소기 쓰는 건데 어머님 김밥집도 그이가 다 장만해 준 건데 왜 자꾸 저랑 그이를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세요? 세상에는 말이다.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신혼집 장만한 지 얼마 됐다고 이 새 집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는 쓰레기 더미가 되었잖니? 그 꼴을 보고도 잔소리하지 않을 시어미가 어디 있겠냔 말이다. 어머님,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은 결국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버는 만큼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이가 이 집안에서 제일 돈도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 집안일 소홀하더라도 이해하셔야죠. 내 아들이야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니? SNS 보니까 비싼 곳에서 비싼 음식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던데 왜 집안일도 방치하냔 말이다. 그건 말이죠. 그이가 저한테 많이 챙겨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런 거죠. 이 집안 기둥이자 결정권자가 저한테 괜찮다고 말했는데 저라고 별 수 있나요? 그냥 따르는 수밖에 없잖아요. 철이 없는 아들 때문에 속이 터지는 상황에 며느리까지 시어미를 무시하고 있으니 열불이 났는데요. 김밥집을 아들이 장만해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라 알고 있으니 이렇게 무시를 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체면과 평판을 위해 동참해준 거짓말의 대가였으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싶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 싶어서 저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는 양을 그간 지켜봤는데 도무지 답이 없어서 말을 한다. 이제 아들 너한테 주는 용돈은 한 달 50만 원으로 줄일 거고 공무원 시험 공부 다시 시작하거라. 뭐? 엄마 갑자기 용돈을 그렇게 줄여버리면 나 어떡하라고. 그걸로는 한 달 식비도 안 나오겠다. 집사람한테는 뭐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가 신경을 쓸 일이니? 너가 이런 식으로 엄마한테 기대기만 하고 혼자서 노력하지 않으니까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거다. 며느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저번에 엄마 왔을 때 집 깨끗하게 치워놓은 거 보여줬잖아. 집사람이랑 나랑 요즘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데. 내가 준 카드에 심부름센터 결제라고 뜬 내역 훤히 보이는데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한 번에 10만 원 넘는 집안 청소를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에서부터 벌써 답이 없다. 너는 돈 소중하고 노동 소중한 줄은 알 필요가 있어. 하여튼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거라.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앞으로 나 배달 일 시작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공무원 공부하라니까 왜 배달 일을 하겠다는 거냐? 솔직히 나처럼 30대 넘도록 스펙도 변변찮은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엄마가 일하라고 하도 잔소리하라니까 하기는 할게. 그런데 엄마가 줬던 용돈만큼 벌려면 배달일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다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 되지.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를 하려고 그래? 엄마도 알다시피 나는 머리가 나쁘다니까. 머리 나빠서 공부하려고 수험서 첫 페이지만 펼쳐도 막 잠이 쏟아진다고. 면접 때 잘할 자신도 없고. 명훈아, 네 나이 30 넘도록 직장 못 가졌다고 나는 창피한 거 하나 없다. 오히려 네가 흡족하도록 지원 제대로 못 해주고 못 돌봐준 엄마가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배달일 하면서 며느리 허영 충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그 거짓말 이제라도 인정하고 며느리나 너나 형편에 맞게 지내렴. 그러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들 무일푼 백수에 이혼남 만들고 싶어서 작정했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게 아니라면 마음에 들만한 일이라도 알아보라는 거 아니니. 엄마가 김밥 말아서 파는 돈 가지고 편하게 공부하면서 미래 대비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니. 그런 얘기를 그러면 좀 미리부터 하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마 멋대로 결정 내리는 게 어디 있어? 하, 기가 찬다, 기가 차. 내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 말을 꺼냈다고 하는 거니? 너 대학 들어가기 전부터 말했고, 군대 다녀와서도 말했고, 30대 넘기 전에도 말했다. 결혼하기 전에도 말했던 얘기인데, 이게 갑작스러우면 너한테 안 갑작스러운 건 뭐니? 몰라. 하여튼 엄마가 용돈 끊으면 나 배달일 해서라도 집사람한테 돈 많은 척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시간 프리하게 낼 수 있으면서도 돈 벌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데 어쩌겠어? 나 사고 나면 엄마 책임이니까 그런 줄 알고. 막무가내인 아들 때문에 속이 탔지만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아들 하나야 버릇이 없이 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허영심 많은 며느리까지 더해지니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거든요.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던 시점이었죠. 그렇게 각오를 굳힌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로 아들은 배달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인가 술을 마시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아들이 못난 아들이라서 정말 미안해. 남들은 돈 벌어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한다는데 내가 정말 쓰레기인 것 같아. 미안. 정말 미안. 얘가 술을 어디서 이렇게 떡이 되도록 마셨어? 내가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그동안 효도 못해서 미안해서 엄마한테 속옷 사왔어. 원래 첫 월급으로 빨간 속옷 산다잖아. 너 맛있는 거나 챙겨 먹지 뭐하러 엄마 속옷을 사. 주니까 받기는 하겠다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엄마를 찾아왔어? 결혼하고부터는 생전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던 애가. 가끔 집사람을 보면 내가 돈 갖다 바치는 ATM 기계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 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려나 싶어서 내가 갑자기 미안하더라고. 걔도 좋으니까 너랑 결혼하지 않았겠니? 미우나 고우나 부부 연을 맺은 이상 끝까지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런 말 마라 이거사. 엄마는 내가 집에서 무슨 취급 당하는지 몰라서 그래. 내가 비싼 가방이며 반지 사줄 때가 되어서야 한번 웃어주는 사람이 집사람이야. 평상시에는 길에 가는 남자들 보면서 해벌쭉한 게 집사람이라고. 나는 너랑 걔랑 서로 붙어서 죽고 못 사는 사이인 줄 알았다. 그래서 같이 좋은 곳도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거 아니니? 집사람 SNS 엄마가 제대로 확인 안 해봤구나. 나는 그냥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집사람 단독샷이잖아. 대놓고 말은 안 해도
SNS에 사람들이 예쁘다고 댓글 달고 그러기도 하거든. 그럼 유부녀라는 거 티를 내야 하는데 은근슬쩍 솔로인 척하고 그런다? 그래서 나 얼마 전에도 집사람이랑 싸웠잖아. 유부녀가 솔로인 척한다고? 세상에 기가 막혀서 네가 그렇게 따지니 걔는 뭐라고 그러디? 솔로인 척한 게 아니라 굳이 유부녀인 거 티를 안 낸 거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SNS에서 유명해져서 인플루언서 되면 광고도 찍고 그럴 텐데 왜 방해하냐고 역정이더라. 그런 상황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해. 돈도 못 벌고 배달일 하는 처지인데. 신혼집도 네 돈으로 장만했고 걔 비싼 거 누리는 것도 다 네 덕이잖니. 그런 처지인데도 그런 말을 했다고? 엄마, 나 솔직히 남자로서 너무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고 힘들어. 친구들 남편은 의사인데 몸이 좋아서 무슨 바디 프로필도 찍었다고 그러면서 맨날 비교질하고. 길 가는 남자가 스타일이 좋니, 몸이 좋니, 얼굴이 제 취향이니 하는 말도 막 대놓고 한다? 그걸 또 가만히 듣고 있어? 따지든지 너도 똑같이 비교질하든지 해야지. 집사람 예뻐서 얼굴값 하는 사람인데 내가 매달려서 만난 거야. 그러다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큰일 나잖아. 솔직히 아들이 아주 부족하고 못난 것은 맞았지만 이렇게까지 잡혀 살고 있다고 하니 한숨이 나왔는데요. 아들이 본인의 못난 모습을 인정하면 100% 이혼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은 결국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능력을 쌓고 공부하라는 것이었죠. 아들, 이제 속은 좀 괜찮니? 너 술 마시고 토한 거 치우느라 내가 엄청나게 고생했다. 미안. 엄마한테 못난 모습 내가 안 보여야 하는데. 내가 말했던 거 그냥 다 잊어버려. 나는 우리 아들이 창피하지도 않고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그렇게 못난 모습 인정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잖니. 진즉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단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답이 안 나와서. 이혼남 돼도 상관없고 네가 백수여도 상관없으니까 꼭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즘 건강 안 좋아서 슬슬 일도 그만둘 거라면서. 그런 상황인데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또 손을 벌려.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거 보니 철이 들긴 들었구나. 배달일 하면서 한 건 한 건 돈 벌다 보니까 돈 귀한 줄 알겠더라고. 집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바로 집 앞인데도 배달 음식 시키고 택시 타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게 다 배달건으로 계산이 되더라. 그런 상황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낭비하면서 살았는지 알겠더라고. 엄마한테 내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당연한 듯 받고 살았는지도 알았어. 네 엄마가 그래도 건물까지 가지고 있다. 너한테 다달이 들어가는 돈도 요즘 많이 절약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집을 팔아도 만족할 수 있어. 나 사실 엄마 말 듣고 많이 생각해봤다. 집사람이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대 충족시키려고만 했었던 게 잘못인 것 같아. 일단 나부터 단단하게 뿌리를 잡아야 하는데 매일 휘둘리기만 했었어. 이제라도 엄마 말대로 내가 뭔가 성과를 하나하나 만들어 볼까 싶은데 믿어줄 수 있겠어? 나는 우리 아들 단 하루라도 안 믿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그간 흘린 눈물 다 보상받는 기분이니 참고해라. 고마워 엄마. 나 정말 제대로 다시 시작해 볼게. 그래, 그러면 며느리도 너 인정해주고 좋아할 거다. 어차피 집사람이랑은 다시 잘해보기 힘들 것 같아. 걔한테 완전히 잡혀서 살더만. 그게 무슨 소리니? 확실해지면 엄마한테 다 얘기할게. 일단은 엄마도 모른 척 해줘. 아들은 저희 조언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무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숙학원에 다니면서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에 변화를 기대하던 저는 몸이 좋지 않아 김밥집 일을 관리자를 고용해 맡긴 채 쉬게 되었는데요. 전보다는 수입이 줄었지만 몸이 편해질 거라 예상했었는데 그것은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집을 자주 비우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며느리의 요청 때문에 몸을 편하게 쉴 일이 없었죠. 어머님, 김밥 하는 일 그만뒀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집안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방문하셔서 청소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건 어떨까요? 시어머니한테 집안일 하라고 권하는 거니? 어차피 혼자 지낸다고 해봤자 적적하기만 하시잖아요. 집은 파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지내시면 어머님도 좋지 않나요? 내가 들어가면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인제 와서 오라고 하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여전히 불편하기는 한데 마음을 그냥 고쳐먹기로 했어요. 어차피 돈 버는 것도 남편인데 제가 어머님께 빚진 거 없잖아요. 어머님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집에서 일하시면서 가정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애라도 나중에 가지면 보모 역할도 좀 해주실 수 있을 거고. 시어머니가 돈을 못 번다고 가정부나 하라는 얘기를 들으니 참 한숨이 나오는구나. 어머님, 솔직히 김밥집 돈도 안 되는 거 하시면서 남편한테 많이 빌붙어서 지내셨잖아요. 저는 염치 없는 사람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돈도 못 벌면서 돼지우리니 뭐니 잔소리했었던 거 사과도 안 하셨잖아요. 그 일을 아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지 몰랐구나.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머님. 이제 일도 안 하시는 마당인데 남편이랑 저한테 대우받고 싶으시면 말 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날이 갈수록 안하무인이 되어가는 며느리 때문에 한숨이 나왔지만 언젠가 아들이 정신을 차리면 이런 며느리를 적절하게 해결할 거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을 넘으면 단단히 혼을 내줘야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아들이 제게 말하려다가 만 며느리에 대한 얘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아들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하게 됐죠. 아들과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집에서 아들을 무시하는 모습도 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였는데요.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겠다고 말하는 제게 미안했는지 자신이 그간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소고기를 사주더군요. 그렇게 나를 잡아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 오더니 대뜸 얼굴을 구기더군요. 그러더니 집에 고기 냄새가 배지 않느냐면서 짜증을 낸다 싶더니 아예 프라이팬을 뒤엎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보일 패악질인가 싶어 황당했지만 오히려 머리는 차분해지더군요. 어머님, 진짜 어이가 없네요. 땡전 한 푼 못 벌고 있으면서 소고기를 처먹고 있어요? 남편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완전 선을 넘으시네. 집에 냄새 다 배고 옷에도 냄새 다 벨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우리 아들이 사온 소고기다. 당장 줍거라. 떨어진 대로 입에 쳐넣든지. 돈 한 푼 못 벌면서 주우라고 이래라 저래라 난리냐? 나가서 폐지라도 줍든지 아니면 집에서 나가. 며느라, 너 그 발언 감당할 수 있겠니? 뭐? 당연히 감당할 수 있지. 당신이 뭐 어쩔 건데. 너 인플루언서인지 뭔지 된다고 직장도 때려치웠다 들었다. 당장 지원 다 끊을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뭐? 당신이 뭔데 지원을 끊는다만다 난리야? 그럴 돈이나 있고? 우리 남편이 버는 돈에 기생충처럼 빌붙어 지내는 년이. 도저히 듣고 있기 힘들어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던 때에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뭔가 하여 보니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날린 것이었죠. 아들은 엄마에게 무슨 막말을 짓거리고 있냐면서 난생 처음 보는 얼굴로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도 악을 쓰면서 당장 이혼해도 괜찮겠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아들은 얼마든지 그래도 괜찮다면서 너 같은 꽃뱀에 불륜이나 저지르는 년은 더 꼴도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바닥에 널브러진 소고기 위에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며느리의 사진에 저는 경악을 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기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야기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이었죠. 며느리는 아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뺨을 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살을 꼬집는 등의 폭력을 가해왔었습니다. 아들의 폭행은 이에 비하면 정말이지 사소한 것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덕분에 불륜까지 더해져 막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이런 사실을 감추고 있었던 아들은 며느리가 제게 보이는 패악질을 참지 못해 분노했던 것이었죠. 1년 뒤 공무원 시험에 매진했던 아들은 마침내 시험에 합격하여 번듯한 사회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며느리가 저와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받아달라 애원한 일도 있었죠. 듣기론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며 여전히 사치를 부리다가 사채빚을 지게 되어 완전히 망한 신세가 되었더군요. 사돈들까지 찾아와 애걸복걸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면서 남을 깔보는 인간들인지라 상종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 끝에 이제야 철이 든 아들은 어딜 가고 무얼 하든지 저를 챙겨주고 신경 쓸 정도로 성숙해지게 되었답니다. 고통 끝에 찾아온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현재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에서 전무직책으로 근무하고 있고 눈치채셨겠지만 아버지가 회사 오너세요. 오랜 유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28살이 되던 해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 전략 기획팀에 계약직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죠. 회사를 경영하려면 밑바닥부터 아무런 도움 없이 시작해서 산전수전 겪어봐야 단단해진다는 아버지의 신조 때문에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말단 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거랍니다. 저도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해서 그런지 자유분방하고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에요. 도전 정신도 강하고요. 하지만 이미 몸에 밴 해외에서의 마인드를 고치기란 쉽지 않더군요. 처음에 입사해서 외국과는 다른 문화에 실수도 많이 하고 분위기 적응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2년 정도 사수와 과장님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적응해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조금 숨통이 트일 무렵 타 부서에서 부장으로 진급한 상사가 저희 부서로 전출을 왔습니다. 당시 사무실 막내였던 저는 부장님의 타깃이 되고 말았고 아니나 다를까 사소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루가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사수이자 친구였던 이 대리에게 폭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대리님, 언제까지 막내 해야 해요? 우리 부서 특성상 여직원들이 많이 없어. 몇 년 만에 수진 씨 온 거 보면 몰라? 여자가 귀한 부서라고. 근데 부장님은 왜? 아, 대리님도 보셨잖아요. 오자마자 저 위아래로 훑고 다짜고짜 커피 심부름 시키고 지난번에 결제 서류 갖고 갔다가 종이 꽂는 방향이 어쩌니 저쩌네. 어휴, 그런 사람이 무슨 부장식이나 돼가지고. 정말? 그런 거 가지고도 뭐라 한단 말이야? 나 지난 회식일 이야기하는 줄. 그것도 할 말 많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왜 강요해요? 가뜩이나 다이어트 한다고 정중하게 거절하는데도 어휴, 그놈의 똥꼬집. 그래도 어쩌겠어. 회사 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막내일 땐 진짜 심했어. 그나마 여직원 들어오고 김사원이니까 이 정도인 거지. 회장님은 뭐하고 계시나 몰라. 이런 사람들 안 잡아가고. 예끼, 그런 소리 마라. 회장님이 어디 한가하신 분인가. 그리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나? 그냥 김사원이 피해. 그러는 게 제일 나아. 제가 회장 되면 이놈의 규정인지 뭔지부터 싹 다 뜯어 고칠 거예요. 이번 생에 되겠어? 회장이라니. 아, 너무 웃기다. 대리님 농담 아니거든요. 저 진짜 진지해요. 알겠어. 오늘 조기 퇴근 날이니까 이따 퇴근하고 고기나 먹자. 우리 김사원 기분 풀어주려면 고기가 답이지. 아, 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이번만 먹겠습니다. 그래, 이래야 우리 수진 씨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잘 챙겨줄게. 말이라도 감사해요. 저는 대리님에게 많은 위안을 얻으며 회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장은 부서 내 유일한 미혼 여성이었던 저에게 수시로 치근덕대는 모습을 보였어요. 40살이 넘는 노총각이긴 하지만 능력 있고 돈 많다면서 저에게 자신을 어필하더라고요. 웃긴 건 남들한테 티 안 내고 저한테만 유독 그랬다는 겁니다. 거절 의사를 표하는데도 곤란한 상황을 만들거나 제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폭언을 서슴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러면서 자신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굽신굽신거리는 게 정말 꼴사나웠습니다. 한 번은 부서 회의를 하는데 제 심기를 조금씩 건드리더라고요. 그때도 이미 잔심부름은 모두 저한테 맡기던 때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도 하루 종일 치이고
대리님과 과장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유일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 속마음을 거침없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아? 그나저나 부장은 요즘도 그래? 아, 말도 마요. 진짜 제가 회사니까 참고 넘기는 거지. 바깥에서 만났으면 뼈도 못 추리게 했어요. 그놈의 돼지 같은 면상을 빡 그냥. 아이고, 많이 화났네. 이대리, 김서원 고기 먹였어? 얼마 전에 먹였죠. 근데도 이러네요. 근데 그 부장님 진짜 이상해요. 오죽하면 김사원이 이러겠어요? 티 안 나게 괴롭히는 것도 특기야. 그 정도야? 그래도 2년 차니까 버틸만 하지? 마음 같아서는 벌써 몇 대 때렸어요. 아휴, 제 성질이 착해서 망정이지. 제가 상사였으면 당장 모가지였어요. 나도 잘 지켜볼게. 나는 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시비 거는 것도 없더라고. 내가 도와줄 상황이면 언제든지 나서서 도와줄 테니까 고기 반찬 먹고 기분 풀어. 지금이 딱 고비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자.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다 때려치고 미국 갔습니다. 그래. 배고플 텐데 아이들 내려놓고 식사나 마저 해. 차린 건 없지만 와줘서 고마워. 조카들 보러 오는 재미가 쏠쏠해요. 능력 있는 엄마 둬서 아주 번쩍번쩍하게 깔맞춤으로 내복 딱 입고 얼마나 귀엽게요? 그럼 뭐해? 시터님 아니었으면 나도 힘들지. 작년에 이혼하고 꽤나 고생했다. 복직 바로 하느라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나마 승진하고 월급 두둑히 받으니까 이 정도인 거지. 에이, 과장님 능력이야 알아주죠. 자주 놀러 올 테니까 걱정 마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기업의 오너인 아버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안 제사 겸 중요한 모임이 있다는 이유에서 연차를 하루 써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을 빼야 했고 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해서 싫었는데도 눈 딱 감고 결제 받으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차 쓰려면 야근해서 부지런히 일 다 끝내놓고 가라며 갑질을 시전하더라고요. 얼굴 보고 이야기해도 될 일을 메신저로 말한다거나 메신저로도 끊임없이 저에게 일을 시키는 건 물론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차를 주지 않겠다며 약 올리면서 장난도 걸고요. 이봐, 김인턴,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해? 네? 왜 그러세요? 내가 지난번에 수정해서 올리라고 한 문서 오타 검사 제대로 했어? 네. 검사기 2번이나 돌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전 보고 틀린 거 다 검안했는데요. 이래도 한 거야? 일을 누구한테 배운 거야 도대체? 이제 2년 차 정도 됐으면 이런 건 눈 감고도 해야지. 아, 그건 미처 못 봤어요. 다시 해서 올리겠습니다. 장난해?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이래?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할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너그럽게 봐주려고 했는데 어째 김민턴은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일까?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야 평소에 일을 잘 배웠어야지. 너 사수 누구야? 이대리입니다만 이건 전적인 제 실수니 이대리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문서는 금방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장 보내. 조금 있다가 결제 올려야 된다고. 이래서 근본 없는 것들은. 그나저나 그거 다 하면 탕비실 가서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타와. 헤이즐넛 시럽 듬뿍 뿌려서. 네? 아, 말귀를 못 알아먹냐? 커피 한 잔 타오라고. 지난번처럼 한강물 말고 커피 20%, 물 80% 알지? 비율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어? 상당히 불만이 가득한 반응인데. 아, 아닙니다. 금방 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이따가 휴가 전까지 마무리할 일 목록 작성해서 보내놓을 테니까 그거 다 하고 연차 써. 말단 직원이 휴가 쓴다고 하면 그거 다 선배들이 해야 하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 연속 야근을 해야 했고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아침 부서 회의를 하는데 전날 새벽 3시까지 일을 하던 터라 저절로 눈이 감기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는데 그걸 빌미로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재진행하라며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폭언으로 점점 제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고 저도 나름 한 성과라는 성격이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야, 김인턴,
너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회사를 다니는 거야? 회의 시간에 처자빠져 자기나 하고. 부장님, 부장님이야말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루 연차 쓴다고 결제 받으러 가니까 일 왕창 주시면서 야근을 해서라도 다 끝내놓고 가라면서요. 안 그러면 연차 안 주신다고 협박하셨잖아요. 뭐? 협박?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 이거야? 제가 회의 시간에 졸아서 무리를 일으킨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요. 어이가 없네. 야, 회사가 너네 집 안방이냐? 어? 어디서 쓸모없는 계집년이 굴러들어와서는 회사 분위기를 망치고 지랄이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회사 규정에 의하면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월 1회 연차 발생하고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알려드려요. 10페이지 두 번째 줄에 떡하니 있어요. 눈이 있으면 보시라고요. 와, 이거 물건이네? 야, 너 나랑 해보자는 거지? 어따 대고 부장한테 말대꾸야 일개 사원 주제에 뭣도 모르고 기어오르네? 웃기지도 않고요. 나이 많고 직급 높으면 다예요?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막대해도 되냐고요. 아, 그럼 회장님은 부장님 보고 기라고 하면 부장님 기어다녀야겠네요? 뭐? 이 미친년이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무슨 대학 나왔어? 가짜는 게 어디서 또박또박 말대꾸야? 너 내가 가만두나 봐. 가만두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규정 어기면서 아랫사람 개같이 부려먹는 부장님 같은 사람 상사로 모시고 싶지 않거든요? 뭐 개 같은? 야, 너 말 다 했어? 부장님은 제게 손찌검을 하려 하셨고 회의실의 사무실 직원들이 부장님을 뜯어말리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저에게 오셔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며 더 이상의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셨죠. 큰 소리 나봤자 저만 불리해질 상황이라면서 말입니다. 김사원, 진정 좀 됐어? 아, 네, 뭐 괜찮아요. 아침에 죄송했어요. 김사원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오늘 그만하라고 한 거는 거기서 더 큰 소리 나봤자 김사원만 불리해질 거야. 왜요? 왜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절반 이상이 부장한테 잘 보여서 승진하고 고가 잘 받으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든 눈치 보면서 부장 편들겠지. 내 사회 경험으로는 그렇다. 와, 어이없네. 아,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조만간 건수 하나 잡아서 제대로 터트릴 거예요. 뭘 어쩌게? 저 아주 단단히 각오하고 있어요. 저한테 손찌검 하려던 거, 그거 습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회사에서 진짜 잘리면 어쩌려고. 우린 그게 걱정인 거야. 맞아. 이 대리 말이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다 그런 것들 이겨내고 온 거잖아. 아니, 그렇다고 그딴 놈들을 가만두자고요? 어쩔 수 없잖아. 더러워도 참고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인데 어쩌겠어. 그러면 정말 서운하네요. 저는 그런 꼴 절대 못 봐요. 제가 상급자였으면 노부장 같은 사람들 진작에 좌천시키던지 잘라버렸을 거예요. 워, 진정해.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 알죠? 괜히 투정 부려서 죄송해요. 정말 여동생 같아서 해주는 말이야.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안 나서도 언젠가 탈락이 되어 있어. 하는 거 봐봐. 오래가게 생겼나.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우리 부서로 온 것도 사고 쳐서 온 거라는 소문이 있어. 명목상 승진하고 온 거라지만 뒷말이 장난 아니게 구리거든. 그럼 좀 더 수월하겠네요. 맨날 제 투정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놈의 노부장. 아무쪼록 힘내자고. 못 까라면 까는데 우리 말고도 노리고 있는 사람 많을 거야. 그러니 때를 기다려보자고. 우리 할 일 하면서. 알겠습니다. 어휴, 스트레스. 그 뒤로도 대리님과 과장님을 외한 사무실 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부장 눈치를 보며 저를 나 몰라라 하기 바빴습니다. 더 어이없던 건 부장님에게 먼저 사과하라는 분위기로 몰아가서 제가 마지못해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큰 소리 나서 좋을 것 없다고 판단되기도 했고 회사에 누를 끼칠까 염려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기세 등등해진 부장님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죠. 어렵사리 연차를 사용해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늦은 시간에 오피스텔로 돌아왔는데 사촌 오빠에게 연락 왔어요. 야, 집은 잘 들어갔냐? 이제 막 들어왔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아까 어른들 이야기 다 하고
너한테 전달해 준다는 걸 깜빡했네. 아마 내일이면 너한테 연락 갈 거긴 한데 이 오빠가 미리 알려주마. 뭔데? 불안하게 왜 그래? 불안할 게 뭐 있어. 곧 본부장 되실 몸인데. 신분 상승하시는 소감 좀 말해봐. 에? 본부장? 내가? 갑자기? 아까 우리 아빠랑 작은 아빠랑 이야기하시던데. 그나저나 너 회사에서 힘든 건 없냐? 요즘 소문에 의하면 어떤 부서에서 사원이랑 부장이랑 맞짱 떴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그거 혹시 너는 아니지? 그거 나 맞아. 아니, 미친놈이 별것도 아닌 게 말단 사원이라고 개무시하잖아. 내가 다방 여잔지 회사원인지 구분도 안 가고 지 꼴리는 대로만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아, 영업팀에 있다가 간 노부장 말하는 거지? 야, 그 사람 유명해. 그 정도야? 오빠도 그럼 어느 정도 알겠네? 나야 몇 년 됐으니까 너보다는 많이 알지. 그 사람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뭐 이제 걱정할 것도 없지. 너 본부장 되면 바로 끝 아니냐? 맘 같아서는 확 잘라버리고 싶지.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그딴 놈들이 얼마나 머리를 굴리는데. 야, 이번에 볼만하겠다. 발령도 비공개로 한다는데 이참에 확 짓밟아버려. 안 그래도 건수 잡으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야. 얼마 전에 뺨까지 맞을 뻔했다니까? 뭐? 진짜 안 될 놈이네. 2년 정도 했으면 사원이라도 짬밥이 있는데 그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러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내 말이. 암튼 피곤해서 먼저 잘게. 회사에서 마주치면 아는 체 하지 말자.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점심시간에 놀러도 오고 그래. 나 부사장 발령 나면 더 바쁜데 너랑 언제 놀아? 회사를 놀러 다니냐. 암튼 나중에 연락할게. 그래,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이 오빠 부사장이다. 승진의 가족의 위로까지 받으니 더할 나위 없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금요일, 한 달 업무 마무리를 위해 부서 회식을 하기로 했어요. 역시나 막내인 저에게 장소 물색이며 예약까지 모두 맡기더라고요. 이왕 하는 게 제가 먹고 싶은 거 하려고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장이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밥 먹으면서 반주 한 잔, 두 잔 하더니 제법 술 기운이 올랐는지 약간 흐트러진 눈 동자하며 술 냄새까지 정말 역겨웠습니다. 김인턴, 하필 골라도 이런 데를 골랐냐? 회사 재산 거덜낼 일 있어? 그래도 맛집이고 고급지기도 하고 좋아 보여서 했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너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음부터는 잘 알아보고 해. 그나저나 남은 고기 좀 구워봐. 비싼 데 왔는데 남기면 그렇잖아. 뼈는 따로 좀 빼놓고 우리 집 복실이 줘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고기 다 굽고 나면 나가서 커피나 좀 타와. 여기 타주시는데요? 아이,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해. 저번에 덜 혼났어? 내 말이 어렵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김인턴, 그럼 가서 커피 좀 타와봐. 커피는 여자가 타줘야 제맛이지. 예쁜 여자가 타주면 얼마나 흥분되는데. 하하. 그러세요? 아, 그나저나 이번에 저희 부서 새로 본부장님 오신다는 소문 돌던데 부장님은 아시는 거 있으세요? 워낙 윗분들이랑 잘 만나시니. 말다니, 그런 걸 왜 신경 써? 나도 아는 게 없어. 하도 비밀로 부처대서 어디서 뭐하다 굴러오는 연놈인지 모른다고. 윗사람들이 쉬쉬하는 거 보면 분명 낙하산일 거야. 그나저나 우리 김인턴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하하. 저야 뭐 늘 그렇죠. 꾸준히 관리한 탓이랄까요. 그러게? 돈을 많이 처바르나 보네? 몸도 탄탄하고 말이야. 어디 한번 만져봐도 돼? 부장님, 그건 좀 아니죠. 그거 엄연한 성추행이라고요. 뭐? 성추행? 동료끼리 가볍게 한두 마디 한 거 가지고 새삼 성추행이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잡혀가게?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과민 반응이라뇨. 어디 가서 그러시면 신고당해요. 아시겠어요? 술 기운에 제 허벅지를 스치듯 만진 부장님 때문에 저는 이성의 끈이 끊기고 말았어요. 다방 여자 취급하면서 굳이 자신의 옆에 앉아서 수발들을 하는데 겨우 붙잡고 있던 분노가 싹 터져버렸습니다.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쉰 뒤 부장님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인턴, 가서 커피 좀 내오라니까. 오늘따라 좀 굼뜬데? 빠릿빠릿하게 안 움직여. 커피는 본인이 타서 드세요. 네가 직접 타서 드시라고요.
맨날 나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고 지랄이야. 김인턴 돌았어? 잘리고 싶은 거야? 네 아빠가 여기 사장이라도 돼? 감히 지랄? 까라면 까야지. 어머, 우리 아빠가 이 회사 회장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 회사 저희 아버지 거거든요. 역시 사회생활 10년 넘으면 눈치 장난 아니네요. 참나 어이가 없네. 거짓말을 할 거면 제대로 해. 희망사항 이야기하지 말고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는 건 부장님이 더 없어 보여요. 낙하산? 그래, 저 낙하산인데요. 말장난하지 마. 이게 누굴 바보로 하나 너처럼 뭣도 없는 년이 오너 딸이라고? 그러게요. 태어나 보니 뭣도 없는 년이 이 기업 오너 딸로 태어났네요. 뭐 못 믿으겠으면 믿지 마세요. 누가 겁먹을 줄 알아? 이제 하다못해 허언증까지? 허언증이라뇨? 부장님 정말 후회할 짓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다고 겁먹을 줄 알아? 내깟 년이 출신도 모르는 거 우리 같은 잘난 회사 다니게 된 것도 다 우연 같은 거라고. 아니면 회사 복지 차원인가? 불우이웃 돕기라던가. 말씀 정말 멋지게 하시네요. 불우이웃 돕기라. 부장님 불우이웃 돼보실래요? 야, 이제 좀 닥쳐. 거참 옆에서 되게 떽떽거리네. 술맛 떨어지게 말이야. 반반하다고 상대해줬더니 상사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저는 거짓말 한 적 없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부장에게 대들자 사무실 직원들은 저를 뜯어말리기 바빴습니다. 부장님은 제가 하는 말이 허언증의 과대망상이라며 온갖 비난을 하더군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던 저는 회식 자리에서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도 복수할 생각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왔고 개운하게 씻고 잠을 청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일부러 힘 좀 주려고 아침 일찍 숍에 들러 머리 손질도 받고 피부 관리도 받았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사에 출근하니 부장이 달려와서는 사과하라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인사총괄팀장이 내려와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자 부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와 그 팀장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을 불러 모아 저를 본부장이라며 소개하니 다들 충격을 먹더라고요. 직원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고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부장도 따라 들어오더군요. 김인턴, 아니 본부장님, 투자전략기획팀 노부장입니다. 누가 부장님인 건 몰라요? 저한테 할 말 있으신가 본데 기본적인 예의도 없습니까? 아니 그게 지난날 제가 저질렀던 무례는 용서해 주십시오. 무례요? 저한테 커피 타라고 시킨 거랑 회식 자리에서 술 강요한 거랑 뭐 허벅지 쓰다듬고 그랬던 거요? 본부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요? 제 말이 허언증의 과대망상이라면서요. 지금까지 그딴 식으로 부하 직원들 대해놓고 본인이 잘못한 걸 알긴 압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부장님이 원하신 대로 해드릴 거예요. 조만간 인사발령 낼 테니까 반성 좀 하고 계세요. 네? 인사발령이요? 좌천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부장님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나가주세요. 그리고 면담 신청은 정식 절차 거쳐서 하시고요.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이 경우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인지 그만 나가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직권남용이라고요. 이보세요. 노 부장님, 지금 사태 파악 안 되세요? 사태 파악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굽신거리니까 만만해 보였냐? 지금 말 놓으시는 겁니까? 어째 잘 숙인다 했더니 역시나 진짜 뉘우치긴 글렀네요. 먼저 말 깠으니까 나도 깝니다. 뭐? 야, 너 지금 본부장이라고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너 내가 고발하면 뭐가지야? 이봐, 노 부장. 내가 너보다 나이 어려도 엄연히 직장 상사야. 말은 가려서 하지? 그래, 나 낙하산 맞아. 우리 아빠 이 회사 회장이고 난 보다시피 본부장으로 있고. 근데 적당히 하랄 때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아예 잘리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내가 인사팀에 고발해서 너 먼저 끌어내릴 거야. 한번 해보시던가. 사람들이 말 안 해주더나? 당신 이미 이미지 바닥 찍었거든. 뭐?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미리 짐 싸두고 있어. 더 이상 깝죽거리지 말고. 며칠 뒤
부서 회의 시간에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부장을 공개 처형해버렸습니다. 워낙 소문이 안 좋아서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더군요. 인사팀에서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는 제가 가진 증거를 제출했고 지방의 공장장 자리로 좌천시켜버렸어요. 일부 직원들은 너무 과한 처사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금방 수긍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새로 오는 본부장님이 김인턴일 줄은. 제가 말했죠? 사실 말하긴 부끄럽지만 노 부장 말처럼 저 낙하산 맞아요. 그래도 밑바닥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네요. 아버지 뜻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회장님이요. 헉, 본부장님 그냥 빈말로 하셨던 게 아니었군요. 아, 왜 갑자기 존댓말이에요? 평소 하던 것처럼 해요. 우리끼리 있을 땐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떻게 그래요? 직급도 높으시고 회장님 자제분인데. 그동안 저희가 무례를 범했던 건 아닌가 걱정이네요. 아, 과장님까지 왜 그러세요? 그냥 전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삐집니다. 아, 알겠어. 우리도 당황스러워서 그래. 와, 인생 역전. 역전이 아니구나. 아무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직책이 직책이니만큼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차라리 사원일 때가 나았네요. 무슨 검토할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저희가 부지런히 도와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대리님, 조만간 저희끼리 식사 한번 해요. 본부장 된 기념으로 한턱 쏩니다. 2년 뒤 저는 부서원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본부장 직책을 마무리하고 전무 직책으로 승진했어요. 전무실로 가면서 대리님과 과장님을 연봉 2배로 올려주며 개인 비서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리고 곧 결혼 예정이에요. 누구냐고요? 바로 제 옆에서 온갖 투정을 다 받아주던 이대리 말입니다. 사촌 오빠와 함께 경영 수업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야 저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놓여요. 세상을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직장의 노부장 같은 암적인 존재들은 꼭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릴까봐,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진정한 오너가 되면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거예요. 또 다른 꿈을 꾸며 매일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향초나 향수, 비누 등을 제작하는 공방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35세 여성입니다. 원래는 서울에 살았는데 5년 전 이혼을 하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주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이혼할 무렵 오랜 교직 생활을 끝내고 정년퇴직하셨고, 현재는 저와 함께 양평에서 같이 살며 농사도 짓고 노인대학에서 한글과 수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다행이었던 건 부유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재테크에 안목이 있었던 친정엄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을 했고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죠.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통제된 삶을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라며 저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명문대 졸업 후 남들과 똑같이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일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죠.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게 없나 탐색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아로마 테라피에 빠져 공방 창업을 계획하게 되었죠. 남들은 저보고 무모하다 했지만 제가 원하는 꿈이 생긴 이상 그 꿈을 쫓아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했습니다. 지원아, 너는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사실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건 공부했던 걸로 충분하다고. 내 인생이 너무 지루해.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모든 일에는 다 절차가 있는 법이야. 회사 생활도 이제 적응 좀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니까 엄마는 좀 당황스럽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됐어. 네 인생인데 내가 뭐라 해서 될 일이었으면 진작에 욕이라도 했겠지. 근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사실 회사 관두기 전에 취미 좀 붙여보려고 캔들 공예 수업을 들었거든? 아로마 캔들이라고. 아, 그 향초? 응, 만들어 보니까 재밌고 이게 하면 할수록 묘한 매력이 있더라.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도전하는 건 좋은 일이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정말? 허락해 주는 거야?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 네가 원하면 하면 되는 거지. 인생 한 번뿐이다. 기회 있을 때 잡아. 엄마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엄마 짱. 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이 행복하다면 그만이야. 엄마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럼 엄마는 모임 있어서 이따가 저녁에 보자. 알겠어요. 들어가요. 그렇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로마 테라피, 조향사, 캔들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며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위해 상가를 알아보는데 부동산에서 분양 상담사로 일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번화가도 좋지만 공방 특성상 조금 한적하고 고즈넉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던 참이었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 상담하고 가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그런지 시설도 좋고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접근성이 좋은 최적의 장소였죠. 남편이 처음으로 몇 천만 원 수수료를 받았다며 가게에 커피를 사들고 온 걸 시작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동갑이었던 데다 열심히 일하는 게 보기 좋았고 남편도 저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군대를 다녀와 이렇다 할 직장에 다니지 못하다 우연히 분양 상담사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홀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고 경기도 김포의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죠. 2년 정도 불같이 연애 후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사를 드린 뒤 시어머니와 번호 교환을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매일같이 연락해오며 사사건건 참견질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진 몰랐어요. 점점 어두워질 제 미래를 말이죠. 예,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구나. 톡은 가능한 거냐?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깜빡하고 못 받았네요.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너 이러는 거 점수 깎이는 거다? 죄송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연락을 다 주시고. 지난번에 왔다 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연락도 없고 그냥 안부차 연락했다. 그리고 원래 안부 연락은 너가 먼저 해야 하는 거야. 어른이 먼저 하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니? 죄송해요. 어떻게 연락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아직은 어려워서요. 제가 노력할게요. 그나저나 너 공방인지 뭔지 안다며? 그거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버냐? 그때마다 매출은 다른데요. 단체 주문 들어오거나 강에 많이 나가는 달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요. 뭐 들쑥날쑥 하다는 거네? 그러다 결혼해서 우리 아들 돈 까먹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꼴 못 본다. 이래서 여자가 바깥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못 벌지 않아요. 그 아직은 미비하지만 생활비 감당할 정도는 되고요. 조금씩 커져가는 단계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꼴에 해봤자지. 그러지 말고 남편 내조에 힘써.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나한테 살림이나 배우던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조금 서운해요. 그래도 대학 포기하고 남들 다 만류하는 대기업 포기하고 시작한 일인 만큼 자부심도 큰 거려 친정엄마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라고 하셨고요. 그건 사부인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일찍 남편 여의고 드세게 살아야 했으니 너희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는 못 살아요.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트렌드. 모르세요?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누가 그런 거 모른대?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가 있지. 여자가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면 들어서래도 안 들어서고 집안이 휘청휘청하단다.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하렴.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작업 중이어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자기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주 노발대발 화가 잔뜩 나셨는데? 어머니가? 당신한테 연락했다고? 조금 전에 자기한테 조언 좀 했다고 구박했다면서 뭐라 하시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내색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아니 사실 어머니가 연락 오셔가지고는 결혼하면 공방 그만두고 살림이나 배우라잖아. 뭐? 이제 상승세인데 그만두길 뭘 그만둬? 엄마가 뭘 모르네. 그러니까 몇 마디 받아치니까 우리 엄마 들먹이면서 바깥 일하면서 싸돌아다니면 애도 안 들어선다고까지 하셨다니까? 내가 진짜 황당해서.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나 혼자 키우셨다 보니까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있으셔. 미안해. 아냐, 자기가 왜 사과를 해.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지. 내가 너무 과민 반응했던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아니야, 먼저 연락줘서 고맙고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테 연락드려서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싱숭생숭 시어머니와 연락을 마치고 얼마 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중요한 자리니만큼 호텔 식당을 예약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엄마는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시어머니의 옷차림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옷은 그렇다 치는데 온몸에 잔뜩 장신구를 달고 왔습니다. 정말 치렁치렁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말이죠. 마치 자신이 잘 살고 이만큼의 부를 누리고 있으니 까불지 말아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어른들 눈치를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두 어머니들이 결혼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좋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는데 시어머니가 막무가내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남편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는 건 물론이고 무조건 예단은 다 챙겨받을 거니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엄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애써 제 시선을 피하며 시어머니만 바라볼 뿐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 한잔하며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는데 당장이라도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더군요. 식사는 입에 맞으셨는지요? 최대한 신경 써서 예약했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그럭저럭 맛은 있네요. 아까 했던 예단 말인데요. 요즘엔 현금 예단도 별도로 받는 추세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챙겨드릴 건 챙겨드리고 원하시는 목록 말씀해 주시면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돈은 이야기가 잘 통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아이들 신혼집은 저희 집 근처로 얻죠? 어차피 결혼하면 저희 집 분위기에 물들어야 하고 내 아들 밥해 먹이려면 살림부터 배워야 하니깐요. 네, 그건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물어보고 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살림 가르쳐주면서 필요하면 지금 사는 집 팔고 그 돈 얹어서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 보태주고 합가할 생각입니다. 휴, 지금 합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그러죠 뭐. 사돈은 깨어있으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하실 거라 믿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단원 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대신 신혼집 해결해 주시죠. 네? 아니 여유 있는 쪽에서 집 마련하는 게 도리죠. 아시다시피 나는 여유가 없네요. 사돈이랑 새아가 입은 옷들 다 명품인 거 보니까 능력 되시나 본데 이참에 화끈하게 쏘시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좋지 않습니다. 차차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이들 통해서 의견 주고받읍시다. 그러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결국 두 분이서 한참 이야기하다 저희를 통해 말을 전달받기로 하고 서로 맞춰가며 준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상견례 자리가 조금 어수선하긴 했지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친정엄마는 이 결혼 꼭 해야겠냐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시어머니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마음에 안 든다며 나중에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며 포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잘 살아보겠다고 친정엄마를 다독였습니다. 자기야, 내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뭘? 아니, 상견례 때도 그래.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해야 되고 예단도 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결혼이지 자식 팔아넘기는 장사가 아니잖아. 내가 미안해. 정말 면목이 없어. 엄마랑 이야기 좀 다시 해볼게. 무슨 말을 해? 신혼집부터 합가까지 본인이 다 정해놓으셨던데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한두 번 말하긴 했는데 난 농담인 줄 알고 그냥 흘려들었지. 그리고 말은 할 수 있는 거잖아. 마리 씨가 된다는 거 몰라? 지난번에 나 공방 그만두고 쌀림 배우라고 하셨을 때부터 알아봤어. 어쩜 그렇게 막무가내셔? 그렇다고 말을 그렇게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야. 당신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여유 있는 며느리 만나서 팔자 좀 펴보려고 한 소리 하신 거지 뭐. 그냥 웃어넘기면 되지. 이게 웃어넘길 일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문제야.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싸우기 싫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이런 식이면 난 결혼 못해. 당신이 약속하면 몰라도. 무슨 약속? 결혼하고 나서 금전적인 문제나 합가 관련 문제로 언쟁하거나 무슨 일이든 간에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피해보는 일 생기면 가차없이 이혼 고려할 거야. 뭐?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 이야기라니. 너무 급발진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급발진하기 전에 당신이 채비했으면 이러지도 않았지. 아무튼 약속되지 않으면 난 이 결혼 추진 못해. 알겠어? 알겠어. 내가 미안해.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결혼 준비를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많은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제 공방 근처에 신축 아파트로 마련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편에게는 대출 끼고 샀다고 거짓말을 해두었죠. 그리고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6개월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가 닥달하는 상황에 한두 번은 주말마다 시댁에 갔지만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해 주말에도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신혼집에 쳐들어오신 거 있죠? 막무가내로 살림을 가르쳐 주겠다며 수시로 왔다 갔다 하겠다며 통보하시고는 정말 한 번 오면 며칠씩 있다 가셨습니다. 차로 20분이면 가는 거리라 정말 가까운데 굳이 왜 이러나 싶었죠.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시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겠냐며 자기 멋대로 남는 방에서 생활하라며 허세까지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조금씩 짐을 옮기기 시작했고 저희는 합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리는 건 물론 늦게 퇴근해도 밥을 차려드려야 했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답니다. 신혼집은 친정엄마가 제 명의로 해주신 집인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구는 모습에 결국 참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죠. 남편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나무라며 노발대발하셨어요. 하늘 같은 남편을 모시고 살아도 모자란데 어디서 소리치냐며 잔뜩 혼을 내시고는 제 뺨까지 때렸습니다. 제가 맞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놀란 남편은 시어머니를 뜯어말렸고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가셨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제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도 없는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하지만 금세 화해하고는 예전과 같은 사이로 지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엄마 환갑인 거 알지? 뭐 해드릴지 고민인데. 아, 맞다. 장모님 환갑이시지? 호텔 식당 예약해서 밥 먹고 용돈도 적당히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 그것도 좋겠다. 생각해둔 곳 있어? 프리미엄 호텔 어때?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한데 날도 날이니만큼 모시고 한번 다녀오자. 가만 생각해보니까 용돈을 따로 드리기보다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신다는데 여행 비용을 좀 보태드릴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그럼 내가 호텔 예약할게. 요즘 자기가 연애할 때처럼 잘해줘서 내가 기분이 좋네. 이렇게 우리 엄마 생일도 신경 써주고. 당연히 사위로서 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인데.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나도 어머니 생신 때 좋은 거 하나 해드려야겠다. 그럼 고맙지.
일단 나 일하는 중이니까 예약하고 알려줄게. 이따 집에서 봐. 예. 너 이번에 너네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가서 밥 먹기로 했다며? 네 엄마는 곧 죽을 양반이 무슨 환갑잔치를 한다니?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잔치 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그날 같이 가세요. 됐다 해. 난 어디 가서 그렇게 돈 헤프게 안 쓰고 다녀. 그거 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 돈으로 하는 거고요. 그이는 꽃다발 하나 사오기로 했어요. 그게 그거지 뭐. 어휴, 그럴 돈 있으면 사위 사업 자금이나 대주지 쯧쯧. 네 엄마 참 이기적이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한 식사 자리예요. 어디서 말대꾸야. 내 시어머니는 지금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누구는 호텔 식당에서 밥 먹고 아주 세상 꼴 잘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날 어머니도 같이 가시자니깐요.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어주시는 건데요? 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눈치가 정말 없구나.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비위 맞춰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시니 뭘 자꾸 어쩌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것 좀 봐라. 이기적인 네 엄마 닮아서 이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겠다. 이거야? 어머니, 이기적인 건요. 상대방 생각 안 하고 남한테 피해주면서 행동하는 걸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저희 엄마가 무슨 행동을 했길래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와, 이거 무섭네. 야, 이기적인 년아. 내가 그런다고 쫄 줄 알아? 시어머니를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너 당장 시댁으로 튀어와. 어머니,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봐요?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라. 웃기지도 않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기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요, 어머님. 뭐? 자기야, 내가 참아야 해? 아, 또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다짜고짜 연락하셔서 자기는 혼자 밥 먹는데 엄마 생일에 호텔 식당 간다고 나한테 엄청 뭐라 하셨어. 곧 죽을 사람이 무슨 환갑잔치냐시던데?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할 말이야?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서운해서 그러셨나 보지.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저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산 사람 보고 곧 죽을 사람이라느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시냐고. 그리고 호텔 식당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대답도 않고 나한테 뭐라 하시기나 하는데 내가 뭘 더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 제발 성격 좀 죽이고 살자. 나도 이제는 지친다 지쳐. 엄마나 당신이나 제발 성격 좀 고쳐라. 아, 어이없네. 이럴 거면 당신 멋대로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아듣게 이야기해. 솔직히 당신 어머님 편만 들고 내가 어머님 잘잘못 따지면 화내잖아. 아니, 그럼 너는 며느리가 엄마 욕하는데 가만히 듣고 경청해야 돼? 뭐 어이구 그랬어? 이러면서 맞장구 쳐줘야 하냐고. 엄마 욕 듣는데 기분이 좋을 리 있겠냐? 욕이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건? 그건 욕 아니냐고. 아, 답답해 죽겠네. 내가 더 답답하거든. 당신이 이렇게 중간 역할 못하니까 어머니가 자꾸 나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려고? 계속 이런 식이면 당신한테 기댈 수가 없잖아. 그럴 거면 그냥 어머니랑 살아 나랑 살지 말고. 지금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야?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래, 이혼하자. 난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잘잘못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기가 다 빨렸고 결혼하며 손해본 금전적인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고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오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핑계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과 바람까지 피우며 상간녀에게 돈을 퍼다 나르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제3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더군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모든 증거를 모은 뒤 모든 준비를 마치고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과 시어머니의 짐을 모조리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아니, 세아가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니? 부부 싸움을 좀 했기로서니 이따위로 행동하라고 누가 가르쳤어. 너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아, 말씀 잘하셨어요. 저 엄마한테 배운 거 써먹는 중인데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집에서 발 뻗고 편하게 사는 주제에. 너 지금 당장 튀어와. 제가 왜요?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집이요? 여기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긴요. 대출 껴서 샀다고 뭐 그런 거 들으신 모양인데 그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요. 대출 없이 저희 엄마가 사준 제 집이에요. 아시겠어요? 하, 참나. 야, 너 재산분할해야 하는 거 알지? 예금이고 뭐고 절반 내놔. 재산분할이요? 오히려 제가 받아도 모자란데 감히 어디서 재산분할을 운우네요?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분할해야지. 뭣도 모르는 년이. 기억 안 나세요? 저희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 나중에 하기로 한 거. 즉, 지금 혼인신고 안 되어 있다고요. 사실혼 관계이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퍼다 날은 돈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거 되돌려 받으려고 청구 소송 거는데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러실 때가 아닐 텐데? 야, 너 지금 소송이라고 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네, 이렇게 해야겠네요. 유책 사유는 그이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지금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도 피우고 아주 살판났나 보던데요. 내가 시원찮으니까 바깥으로 눈 돌리는 거다. 네가 집안일 배우고 내조에만 힘썼어 봐. 다른 여자들한테 눈 돌리고 다니나. 그리고 어머니도 유책 사유예요. 뻑하면 신혼집에 쳐들어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스트레스 다 주고.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고 며느리 미워해서 시세 마느라 생긴 거래요. 참나. 그럼 귀한 아들 꼬셔서 나한테 뺏어갔는데 네가 죄인이지. 평생을 끼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뺏긴 기분을 네가 알아?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오순도순 살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생 함께 잘 사세요. 뭐? 이럴 순 없어. 나랑 이야기 좀 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그나마 선물해준 외제차랑 현금에단 다 돌려받을 거니까 닥치고 사세요. 아, 아니, 아가야. 그렇게 남편이 매일같이 찾아와 무릎 꿇고 비는 탓에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말끔히 짐을 챙겨서 나가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했고 대신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죠. 상간녀로부터 3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동안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남편은 외도 사실이 소문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는 바람에 실업자가 돼버렸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을 갚아야 했고 가지고 있던 외제차, 시댁을 팔아 겨우 절반을 갚았다고 하네요. 막노동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달에 200이 넘는 빚을 갚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론 월급이 25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며 친정집까지 찾아왔으나 저는 매몰차게 행동했습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 통신 제한도 걸어버렸어요. 신혼집도 대충 정리하고 부동산에 내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엄마와 함께 양평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공방은 홍보도 하고 점차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월 매출 1,000만 원 가까이 벌게 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강의도 나가고 플리마켓도 하고 협회 초빙 강사로도 활동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승승장구할 예정이고요. 이혼이랄 것도 없지만 이별의 아픔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 마음 맞는 좋은 사람도 생겼으면 좋겠네요. 제 기막힌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사람이란 무릎 가진 것에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데 뱁새가 황새 쫓다 가랑이 찢어진 꼴이 되고 말았네요. 저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베풀며 인생을 살아가 볼까 합니다. 이런 제 사연에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